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이기 확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네, 누락분은 전표 입력하래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건 좀 어려워요. 요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 먼저 넣으셔야 돼요. 전표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9월 25일 날 매출의 현과 김대웅.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그래서 항상 지문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웬만하면 붕괴 넣으란 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넣으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표 입력해라. 그게 붕괴해서 등록하란 얘기죠. 그 다음에 현금 407만원. 그 다음에 9월 16일 매입에 어디 갔냐,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샘물부 차변의 원재료 170, 그 다음에 세금 17.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죠? 돈은 현금으로 줬죠? 그래서 현금 187만원.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그 상태에서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세요. 무슨 전표요? 메인 매출 전표. 예전에 한 번인가 많이는 안 해봤어요. 한 번인가 두 번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오셔서 9월 25일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현과죠. 품목은 주출이 아니고 현과 제품. 그 다음에 370에 얼마요? 37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면 알아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김대웅. 그 다음에 붕괴는 혼합 잡아도 되고 현금 잡아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현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정신고 누락한 거 확정으로 넘기는 방법은 이렇게 붕괴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간편집계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많이 안 했어요. 한 번인가? 했나? 안 했나? 그래도 여기 무슨 집계요? 간편집계. 요거 누르면 여기 예정 누락분이라고 떠요. 이거 그냥 붕괴 문제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이 밑에 누르고 이거 누르면 요거 누르면 여기 안 눌러져요. 그래서 꼭 이 위에 누르고 누르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 예정 누락분 누르시고 그 다음에 2기 확정이잖아요. 2기가 2022년 몇 월부터죠? 10월부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22년 10월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붕괴는 똑같이 넣고 마지막에 여기에 무슨 누락분이요? 예정 누락분.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월 16일 거 한번 넣어보세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9월 16일 날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냐 매입이냐 뭐 그 차이지 넣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9월 16일 매입과세의 원재료 170에 17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였냐면 샘물. 그 다음에 전자는 부였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잡고 대변에 모여 현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눌러서 예정 무슨 분이요? 누락분. 요거 누르시고 2022년 10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여기 위에 뭐라고 나오세요? 누락이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맞게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이게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위치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거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먼저 넣어야 되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저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신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 근데 먼저 하신 분들은 무조건 얘 눌러야 돼요. 아까 입력하신 분들은. 왜냐면 아니요 누르시면은 입력했었던 거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이렇게 치시면 요 우측에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오른쪽에 요거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분계를 입력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연습했었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넣는 거예요.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그래서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시험에선 이렇게 그렇게 풀면 틀리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험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분계 넣어라 그러면 넣는 거고, 분계할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틀리고 맞고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안 틀리면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잘 읽으시라? 지문. 요거 진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부터 할게요. 매출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아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내역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종이세금 계산서에다 별표 치세요. 종이세금 계산서는 가산세 내셔야 돼요. 요것도 매출의 과세거든요. 근데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 내야 되냐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무슨 발행자라고 있어요? 의무 발행자.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뭘로 발행하셔야 되죠?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 있냐면 법인은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뭐라 그랬었죠? 법인이에요. 그래서 종이로 발행하시면은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요건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넣어 볼게요. 여기로 오세요. 매출의 과세는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3억 7,500에 3,750 치세요. 왜 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매출 과세는 몇 번이에요? 1번. 근데 아까 그 전자로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행했잖아요. 받는 건 상관없어요. 발행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눌러주세요. 26번. 근데 여기 보시면 얘 넣는 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62번.
왜 62번에다 넣냐면 1%거든요. 근데 여기가 몇 프로로 되어 있죠? 100분의 1이 1%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잘못 발행한 거 얼마였어요? 2,500. 요것만 치시면 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이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몇 프로요? 1%. 그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칸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간혹가다 답에 요걸로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 밑에다 넣으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미발급에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미발급은 2%거든요. 여기 금액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1%라 일반적으로 여기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혹시 문제에 미발급에다 넣으시오 그러면 여기에다 넣고 1%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몇 프로요? 1%. 그래서 답은 위아래 오락가락 하긴 합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 하는 거는 맞출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나올 때에는 좀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 내역 보시면 매입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매입 카과의 뭐예요? 일반.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뭐예요?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매입과세의 일반은 10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0번. 그래서 10번 가셔서 저기 2억 9천에 얼마요? 2,900. 그 다음에 법인 카드는 여기에요. 41번 카드는 여기에 2,100에 얼마요? 210.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제 뭐 구하셔야 돼요? 가산세. 가산세 두 개예요. 뭐하고 뭐요?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요. 이거 있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요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정신고 누락이고 지금 예정신고 누락은 했죠. 그래서 후보 중에 하나기는 한데 왜 안 해도 되냐면 예정신고 누락의 매출과세의 매출 영세,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나 뭐요? 과다환급.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없죠. 맞죠? 그러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했다라고 나와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세금계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이렇게 되죠. 납부세액 얼마 나오냐면은요. 370에서 170 빼면 얼마 나오죠? 370에서 170 빼면 200 나오죠. 얼마 나와요? 200.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그 다음에 보실 게 10% 곱하기 3개월 안에 하면 75%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25%. 그래서 보시면 아니다 200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200이 아니고 얼마예요? 20이죠? 공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0에 10%에 25% 하면 얼마 나와요? 5,000원. 5,000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2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며칠이에요? 90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월 23일. 우리 가산세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날짜로 넣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계산해서 넣는 방법에서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만원 곱하기 90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하면 3,96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960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신고불성실 가셔서 신고불성실에 20만원에 얼마요? 5,0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죠. 납부지연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만원 치고 여기에다 어떻게 치시냐면 2022년 10월 며칠이요? 25일. 그 다음에 2023년 1월 며칠이요? 23일. 90일 떠요? 안 떠요? 뜨죠. 근데 요거는 전제 조건이 똑같을 때만 쓰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여기 얼마 나와요? 3,960원. 맞죠? 그리고 꼭 이거를 안 쓰셔도 돼요. 날짜 나왔어도 난 계산이 편해. 그러면 취소 누르고 그냥 옆에다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요 날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날짜만 줬어요. 며칠이라고는 안 주고 2023년 몇 월 며칠 이렇게만 준 적이 있어요. 날짜는 며칠이다가 없고 그럴 때는 이렇게 넣어주는 게 어떻죠? 정확하겠죠, 당연히.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오늘은 아마 결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40분까지 또 풀어보세요. 문제 4번 결산 보시면 1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트럭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성급비용. 우리 성급비용이면은 자산이죠. 네. 그래서 헷갈리시면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요? 올해 거. 수익비용이면 내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성급비용, 차변의 500번대 뭐요? 보험료. 그래서 거기 보시면 360 곱하기 10월 달부터죠? 그러면 12분의 몇이에요? 3. 그러면 90만원 나오죠? 그래서 90만원이 올해 거. 그 다음에 270만원은 언제 거예요? 내년 거. 그러면 얼마로 하시면 돼요? 90. 왜냐면 보험료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언제 것만 처리한다고요? 올해 거. 그래서 90만원만 있어야 되고 내년 게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60이 270 되려면 얼마 줄여요? 90만원.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외우셔도 되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오는 이유는 이거 부채 감소잖아요. 그러면 0이 돼요. 0을 만들어주는 분계를 하는 겁니다. 몇을 만드는 분계요? 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예요? 4,70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이익 얼마요? 만원. 왜냐면 1년에 무려 2만원 빼줘요. 확정신고만 되거든요. 그러면 2만원 빼주니까 이거를 뭔가 계정 과목으로 잡기엔 애매하죠. 금액이 적으니까. 그래서 잡이익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7,000에서 4,700 빼고 만원 깎아줬으니까 2,299만원 나오는데 예수금이 크잖아요. 예수금이 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래서 내야 되니까 미지급 뭐예요? 세금. 그래서 2,299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3억 원 연이자율 몇 프로요? 4%. 그 다음에 차입에다 밑줄 치세요. 차입은 빌린 겁니다. 빌리면 뭐 드려야 돼요? 이자 드려야 되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5월 달부터예요.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몇 개월이요? 8개월. 그래서 12분의 8. 그래서 3억에 4%의 나누기 열둘 곱하기 8하면 얼마 나오세요? 800.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은요. 지문에 보시면은 이자를 뭐 하셨죠?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자를 줘야 되니까 뭘로 처리하세요? 이자 비용. 얼마 줘야 돼요? 800. 그 다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요? 800. 정리하시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22년 10월.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4번도 자동이고 5번도 뭐예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해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1800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 다음에 곱하기 몇 월 달에 사셨죠? 10월. 그래서 12분의 3. 이거 왜 해주셔야 되냐면 감가상각은 1년치예요. 몇 년치라고요? 1년치. 근데 3개월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치만 처리하셔야 돼요? 3개월만.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할 계산.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00 그다음에 나누기 5 그다음에 나누기 12 그다음에 곱하기 몇이요? 3. 그러면 얼마 나와요? 90만 원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요거 자동이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산직은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얼마밖에 없죠? 1,500밖에 없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2,500. 그 다음에 영업직은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얼마밖에 없죠? 900. 그러면은 얼마가 부족해요? 아이고 2000인데 공이 하나 빠졌네요. 1100이 부족하죠? 그래서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동이니까 여기 가야 되죠? 회계관리에서 어디요? 결산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컨트롤 F 무슨 건이요? 상표권. 아까 얼마 나왔죠? 9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요? 9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500번대입니다. 몇 번대예요? 500번대. 500번대는 영업직이 그 생산직이죠. 그래서 얼마 부족해요? 2,500. 그 다음에 여기 영업직은 얼마 부족해요? 1,1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되셨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거기 문제 5번 남은 거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부터는 1시간 20분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풀고 그 다음에 맞추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 저번에 했었던 것처럼 그 문제 3번하고 문제 5번만 풀 수 있는 게 아직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프린트해서 시간 남을 때마다 그거 위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풀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별 이야기 없으면 3번하고 5번 위주로 할 겁니다. 근데 뭐 일반 전표를 더 풀고 싶어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 더 풀고 싶어 아니면 결산을 더 풀고 싶어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짜투리 시간에
잘 안 되시는 거 위주로 봐드릴게요. 그래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하십시오.